자, 이번 시간 예제는 이런 것이죠. 마치 그 악기 아코디언 있죠? 연주하는 아코디언. 그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서 아코디언 커버 UI라고 부르죠. 자, 어떤 장점이 있는 UI일까요? 우선 선택된 항목을 쉽게 빡 강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항목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너비의 크기 변화가 없죠. 어쩔 때 쓰느냐? 한정된 너비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컨텐츠를 담아야만 할 때, 그럴 때 쓰는 UI 형태죠. 그리고 크기만 커지면 좀 심심하니까 요 배경이랑 캐릭터랑 요 몬스터의 이름, 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애니메이션 처리를 했죠. 좀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요. 자, 이것은 CSS로만 만들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쓰지 않았어요. 자, CSS 지식은 트랜지션, 트랜스폼,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데요. 자, 이 속성들은 CSS3 속성이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 어떤 공공의 적,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잘 안 맞죠? 호환성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요 예제 만들 때, 아, 그래, 인터넷 익스플로러 없다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감수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호버 가상 클래스, 요 개념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지식이 없다라고 해도요, 괜찮아요. 같이 따라 만들다 보면 요 지식을, 요 개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우선 요 시작 파일 다운로드, 요걸 받아서 압축을 푸시고요. 그 압축 푼 폴더를 이 브라켓스 에디터에서요. 파일 폴더 열기를 해주세요. 해당 폴더를 열면 여기 폴더 이름으로 바뀔 거고요. HTML 파일과 CSS 파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세팅이 다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쓰인 이 이미지들은요, 제가 예제 제작을 위해서 상용으로 구입을 한 이미지라서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이 시작 파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지스 폴더를 열어봐도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원하는 주제로 직접 디자인을 하시거나 다른 곳에서 구해서 예제를 진행하기를 바라요. 저는 요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골라가지고 다시금 디자인을 할 생각이에요. 자, 처음에 요 예제를 만들 때 어디에서부터 영감을 받았냐면요. 게임 있죠, 게임. 게임에서 캐릭터를 고르는 화면, 캐릭터를 고르는 화면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배경이 이렇게 스크롤 되는 것도 옛날 그 8비트 게임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할로윈 캐릭터들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아코디언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3개의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캐릭터들을 배치를 해보는 거죠. 원래는 손으로 스케치를 하는 편인데 지금은 디지털로 그냥 스케치를 대신할게요. 뭐 색상도 러프하게 이렇게 잡는 거죠. 컴퓨터가 좋은 게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자, 우선 요거
이게 이름이 째고 랜턴인가? 그렇거든요. 얘는 여기 위치가 즉흥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그리고 늑대인간인가요? 예. 요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자, 배치를 할 때 어떤 제가 원칙이 있어요. 이 캐릭터는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고, 요 늑대인간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이 그리드 틀에 벗어나게끔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캐릭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색깔을 이렇게 집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울리게 되죠. 이거는 여기 캐릭터 색깔 중에 뽑아와도 되겠죠. 얘랑 얘가 이제 조화가 되고, 여기 안에서는 요 귀 안 색깔이랑 조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방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할 수 있겠다. 얘가 좀 죽어야 되네. 밝으면 이렇겠다. 가운데는 어떤 캐릭터 넣을까 고민을 해보자. 자,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유령. 얘도 살짝 튀어나오게. 그리고 얘는 아래쪽에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죠. 밑에 게 좀 작아야 되나?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스케치를 하고요.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요거 복사해가지고 포토샵을 열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위스 하이트 값이 자동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살짝 더 큰 사이즈로 정 사이즈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 중에 백그라운드 날리면, 자, 우리 눈에 이게 투명으로 보이죠? 디자이너 눈에는, 그죠? 그래서 파일, 세이브 포 웹 해서 PNG로 저장을 하죠. PNG가 용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마음껏 이렇게 저장을 못하죠. 그리고 이 투명 PNG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와, 10년 전 브라우저지만 거기에서는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오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잊자, 이런 컨셉이라서 그냥 갑시다. 용량도 크고 부담스럽지만 비주얼을 위해서 저장을 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요거랑 요거 한 세트로, 역시나 복사하면 데이터가 바로 꽂히죠. 참 편리해요. 830 부처 이렇게 하고, 배경 날리고, 세이브 포 웹 PNG로 용기 있게 고스트 스, 그리고 얘는 울프라고 하면 되나요? 복사하면 역시나 꽂히고, 대충 저장하는 거예요. 울프. 자, 그러면 3개 캐릭터가 다 만들어졌죠. 요거를 기반으로 마크업부터 차근차근히 해볼게요. 자, 요런 페이지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마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자, 우선에 전체를 감싸고 있는 div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div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것이죠. 이 div 이름을 보통 래퍼, 랩, 싸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짓고요. 거기 안에 목록이 있죠, 목록. 주제가 있는 목록이에요. 몬스터, 괴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한 리스트. 그리고 이 리스트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 unordered list라고 해서 UL이라는 태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 해서 li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이미지 파일이랑요. img 태그랑 그죠? 그리고 h2가 되면 되겠네요. 요게 그 소제목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마크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전체를 감싸는 래퍼가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ul 클래스 몬스터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li가 몬스터 아이템이라고 되면 자연스럽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li 안에는 이미지가 들어간다. 클래스 몬스터 아이템의 커버라고 할게요. 대표가 되는 이미지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src는 요 처음에 잭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요 이미지가 최초에 나온다. 그 다음에 h2 잭 오 랜턴인가 그래요. t가 두 개인가 하나인가 모르겠네. 그냥 짧게 디자인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잭이라고 할게요. 자, 됐어요. 자, 다음에 이 li가 복사가 돼서 하나, 둘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될 거고, 얘는 고스트로 했죠. 고스트스 그리고 또 고스트 울프. 늑대인간이 영어로 뭐지? 따로 있나요? 그냥 울프라고 할게요. 저장하고, 요 브라켓스의 기능 실시간 미리 보기 통해서 바로 크롬 브라우저를 개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제일 눈에 보이고요. 요 목록, 요 점백이 있는 거 보니까 딱 목록이죠. 이미지를 다 지우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록이죠, 목록. ul, li. 그리고 이 li에는 촌스럽지만 점이 찍혀져 있다. 이미지를 넣으면 목록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어색한 것 뿐이죠. 자, 어떤 작업부터 먼저 해줘야 되냐면, 어떤 뭐 레이아웃 잡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보다 더 앞서는 작업이 언제나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 스타일을 없애는 작업부터 하는 게 맞겠죠. 오른쪽 키 눌러서요, 검사하게 되면 디벨로퍼 툴, 개발자 도구가 열려요. 여기에 엘리먼트 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작성되어 있는 마크업을 조사할 수 있어요.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UL을 딱 클릭을 해보니 여기에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는 항목이 보이죠. 유저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를 의미를 하고요. 걔네들이 제공하는 스타일이다. 즉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얘는 기본으로 잡혀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자, 그러면 UL에 마진 20씩 들어가 있고요. 패딩이 40 들어가 있네요.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껏 할 때 방해만 될 뿐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디자인이 있으면 우리 디자인을 못해요. 거슬리죠.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주는 게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죠. 요 점도 없애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목록으로 디자인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스타일에다가 ul 마진형, 패딩형, 그죠? 그리고 뭐 바디에도 마진 8픽셀이 있죠. 없애주고, li에는 점백이 없애고,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다. 대충 이렇게 초기화가 됐으면 이제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색상으로 저는 이 차지되고 있는 영역을 파악을 해보는 편이에요. 자, 뭔 얘기냐면
지금 바디에 배경색이 깔려져 있죠. 그리고 이 전체 감싸고 있는 래퍼, 바디와 래퍼는 이렇게 2등분 되어 있는 거고요. 래퍼 안에 UL이 있고 UL은 3등분 되어 있고 이런 어떤 구역을 확실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디야, 좀 분위기를 어둡게 갈 거니까 어둡게 가자. 그리고 뭐 글씨 색깔은 화이트,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배경색이고 이게 전경색이죠. 백그라운드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 그죠? 다음에 래퍼. 래퍼는 우선에 배경색을 화이트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의 줌 레벨을 이렇게 축소를 하면요. 전체가 보이죠? 이렇게 돼 있네요. 래퍼의 역할은 너비를 축소를 시키고요. 가운데 정렬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래퍼한테 위스 값을 줄여줘야 되겠죠. 960. 그죠? 그러면 이쪽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래퍼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진의 최대치예요.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죠. 요거를 마진 상하단 50, 좌우 오토 해가지고요. 이 래퍼가 쓸 수 있는 마진의 최대치를 오토, 좌우 오토죠. 왼쪽 오른쪽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쓰고 있다. 즉 가운데 정렬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래퍼가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는 요 3등분 되어 있는 각각의 LI에 다른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작업해야 되겠죠. 클래스를 먼저 좀 보자. LI에 각각 다른 배경색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LI에는 클래스가 몬스터 아이템이라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른 색상을 플러스 알파 시키려면은 클래스명을 요렇게로 하나 더 적어주는 기법을 써야 되겠죠. 잭 고스트 울프. 지금 이렇게 클래스명에 띄어쓰기를 해서 하나의 클래스명을 더 적어주는 이 기법이 어색하다면요. 클래스를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부분은 두 개의 클래스를 그죠? 띄어쓰기로 구분한 것 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식 선택자나 그런 개념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구분자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럼 잭, 고스트, 울프라고 하는 게 선택자로 어떻게 작성이 되면 되냐? 몬스터 아이템인데 이 몬스터 아이템에는 공통의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어떤 디자인이다. 공통으로 뭐 위스 값이나 이런 거 조절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몬스터 아이템인데 그와 동시에 잭인 거. 요게 지금 클래스가 붙어 있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배경색을 까는 거죠. 우리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색을 미리 좀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샵 붙여줘야 되고 이렇게 되고 몬스터 아이템이면서 이번에는 고스트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아이템 울프는 복사해서 뭐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 이상이 보여요. 이 li들 간의 이 간격, 이거 왜 생겼을까? 고민스러운 거죠. 자, 모르면 우리는 검사 기능을 활용해야 돼요. 검사를 했더니 li에 뭐 아무런 속성이 없죠? 그럼 li 안에 있는 애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이미지는 뭐 괜찮고 H2에 역시나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로 상하단 마진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웹킷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그 크롬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마진 개념을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상하단 마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9픽셀 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야지 되는 거죠. 왜냐? 지금 마진 겹침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마진 병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식인 H2와 li의 마진이 하나로 지금 퉁쳐진 거죠. 그래서 H2의 하단 마진이 부모인 li의 마진으로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H2 쭉 올라가서 얘도 추가해준다. 쉼표 찍으면 다중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진 병합 현상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준비한 마진 병합 현상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 색상부터 저는 깔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파악이 되니까.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니까. 자, 다음에 얘네들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플로트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죠. 플로트, 레프트. 뭐 다양한 레이아웃 기법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플로트가 좀 많이 쓰이죠. 앞으로는 뭐 플렉스박스나 뭐 이런 신종 레이아웃 기법들이 있고 어차피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린다라고 했으니 그런 거를 써도 될 텐데 중요한 건 제가 플렉스박스를 안 써봤어요. 아직 써봐야 되는데 아무튼 플로트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런데 플로트는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조절이 될 뿐이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울프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정확하게 3등분 시키고 싶은 거니까 width 값을 고정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고정. 33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잡으면 고정이 되겠죠. 자, 다음에 캐릭터가 높이가 다 다르니까 li는 하이드 값이 이렇게 고정 값으로 들어가야지 될 거예요. 보통 이 하이트는 고정 픽셀로 잘 안 해주기는 하지만 요 예제는 좀 특별하죠. 컨텐츠가 얘네들이 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이트 고정값 800픽셀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지금 된 상태죠. 그럼 최초에 뭐를 해야 되냐? 요 이미지가요. 요 각각의 칸에 가운데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몬스터 아이템의 커버. 자기가 작성한 클래스명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정리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이미지들이 모두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앱솔루트 기법이죠. 앱솔루트 레프트 50%, 탑 50%. 그죠? 그러면 지금 전체 창 기준점으로 50% 간 거예요. 왼쪽 기준에서 50%, 상단 기준에서 50%. 맞죠? 자, 근데 전체 창 기준점이 아니라 이 이미지들의 부모인 몬스터 아이템 기준으로, 각각의 몬스터 아이템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모에게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몬스터 아이템 상대적인 몬스터 아이템 커버 절대값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왼쪽 기준에서 50%, 상단 기준에서 50% 이동한 거죠. 그죠? 얘가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세요. 왼쪽에서 50%, 상단에서 50%. 요 고스트도 왼쪽에서 50%, 상단에서 50% 이동이에요. 얘도 50% 이동, 50% 이동이에요. 그죠? 완전히 정가운데를 만들려면 CSS3 속성 중에 트랜스폼이라고 있죠. 트랜스폼은 변경시키는 거죠. 그죠? 포토샵에서 뭐 커맨드 T 누르면은 나오는 거, 크기 늘리고 줄이고 돌리고 위치 옮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CSS3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자, 이 중에 트랜스레이트라고 있죠. 트랜스레이트는 이동시키는 거죠. 트랜스레이트 첫 번째 값은 X축, 두 번째 값은 Y축이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하면 이 퍼센테이지 개념은 이 해당 이미지 기준에서 50%예요. 절반만큼 움직이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줬던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요 가운데 정렬 시리즈가 또 있어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 중에 그 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에 링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전체 큰 예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은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해주세요. 다른 영상이랑. 자, 됐죠? 그럼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얼추 딱 맞게 하면은 재밌겠네요. 그래서 800, 790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또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스케일 좀 크기를 줄이자 라는 거죠. 그러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게 쓰는 거예요. 트랜스레이트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띄고 스케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1이 되면 원래 사이즈고요. 0이 되면 0% 그죠? 안 나타나죠? 그러면 0.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 사이즈라는 얘기죠. 그럼 트랜스레이트로 움직임이 생겼고요. 움직임이 생기고 나서 스케일이 줄어든 거죠. 맞죠? 그러면 얘네들이 한 줄로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트랜스레이트가 먼저 실행이 되고 스케일이 다음에 실행이 돼서 요 한 줄이 하나의 트랜스폼 속성으로 결합이 돼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 좀 이따가 설명 더 드릴게요.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됐죠. 이 상태가 기본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커지게 되는 거, 그걸 한번 해보자. 커지죠. 그죠? 그러면 현재 이 몬스터 아이템이 위스가 323.3%로 되어 있는데 몬스터 아이템에 깨지고 난리 났네요. 호버가 된다면 자, 요거 뭔가요? 요거 가상 클래스죠. 영어로는 수도 클래스. 가상이라고 해서 버추얼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버추얼 말고 수도. 슈도? 발음이 어렵죠. 그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몬스터 아이템이 호버됐을 때 어떻게 디자인이 변경되면 되겠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레드로. 그럼 몬스터 아이템이 LI죠. LI에 마우스 오버가 되면 색깔이 변해야 되겠죠. 근데 안 변하네요. 왜 안 변할까? 어떤 제가 실수를 했나요? 몬스터 아이템은 LI고 지금 요 잭, 고스트, 울프 요게 선택자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얘가 이긴 거죠.
그래서 호버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안 먹죠. 그래서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는 덮어씌우기가 안 되죠. 우선순위 문제가 참 까다로워요. 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적용이 되죠. 이것도 역시 제가 영상 찍어 놓은 우선순위, CSS 우선순위 문제,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로 테스트한 거는 실패를 했고, 원래 하려던 걸 할게요. 사이즈가 변경돼야죠. 위스 값 33.3% 되어 있는 게 위스 한 50%,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러면 여기 60%. 맞죠? 볼까요? 야, 아이고. 잘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밑에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떨어지죠, 밑으로. 왜 그럴까요? 얘는 왜 그러냐면 마우스 오버된 순간 사이즈가 커지고 커진 순간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밑으로 떨어지면 마우스 아웃이 된 거예요. 마우스에서 떠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밑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붙었다가 하는 거죠. 자, 뭐가 문제인가요? 얘가 60%가 된 거는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요 두 개 있죠? 두 개는 각각 20%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선택된 게 60이고요. 나머지가 20, 20 이렇게 잡혀야, 그죠? 3단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60, 20, 20 다 더하면 100%니까. 그죠? 그러면 몬스터 아이템이 호보돼서 60이 됐을 때 나머지 두 개 20% 어떻게 만들까요? 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지금 몬스터 아이템의 부모가 있죠. 몬스터. UL이죠, UL. 여기에도 호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해요. 그럼 몬스터 전체 호버가 됐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몬스터 아이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호버가 된 다음에 자식으로 있는 몬스터 아이템이다. 이렇게 선택자를 복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with 20%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 20%가 되죠. 요게 선택자가 길기 때문에 역시 CSS 선택자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몬스터 호버했을 때 몬스터 아이템이랑 그냥 몬스터 아이템이 호버됐을 때랑 비교해서 얘가 지금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야 되겠죠. 몬스터 띄고 몬스터 아이템. 그리고 순서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런 작업 해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호버 했을 때 몬스터 아이템이랑 몬스터 안에 몬스터 아이템에 호버됐을 때 호버 위치가 다르죠.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애니메이션이 적용하려면 얘네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몬스터 아이템 여기죠. 여기에 역시나 또 CSS3 속성 트랜지션, 그죠? 그리고 어떤 값을 변경할 건데 with 값을 난 변경할 거다. 몇 초 동안 듀레이션 몇 초 동안 0.5초 동안 하겠다. 그죠? 이거 한번 보죠. 그러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참으로 잘 만들어진 속성이죠. 트랜지션 요 속성은 역시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이 안 되죠. 자, 근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 점이 지금 문제가 좀 있죠. 막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세 개가 다 너무 빠르게 선택이 되면 전체 너비가
어느 한순간에 너무 좁아져가지고 요 끝점 있죠. 요 끝점 유지가 안 되죠, 지금. 그죠? 그런 거를 조금 눈속임하기 위해서 요 울프에 깔려있는 배경색을 전체 몬스터 이게 완전 큰 부모죠. 여기에다가 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스타일에서 아까 요건 거예요, 울프? 요거 복사해가지고 몬스터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아직 안 되네요. 왜 몬스터, 즉 UL, 몬스터 아이템 부모인 UL에 배경을 깔았는데 왜 안 보일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뒤에 제대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자, 플로트를 줬다라고 하면 플로트 된 요소는 위로 뜨고요. 그거를 감싸고 있는 부모는 이 플로트 된 요소의 높이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몬스터는 지금 현재 높이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하이트가 0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작업이 되려면 뭐 오버플로우, 히든 이런 거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높이가 생겼고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요 끝점이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쓰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쓰면 안 될까요? 지금 요 캐릭터가 살짝 이 그리드에서 벗어나게끔 만들 건데 벗어나는 게 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은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자, 클리어 픽스라는 걸 쓰죠. 클리어 픽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가상 엘리먼트 하나 만든 다음에 컨텐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이 돼야 되죠. 그리고 클리어 보스 이렇게 때려준다. 자, 아쉽게도 이 클리어 픽스는 지금 현재 이 예제에서 깊숙하게 들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부탁드릴게요. 자, 언젠가 제 영상에서 또 소개해 줄 날이 있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자, 복사를 해서 오버플로우 히든 대신에 이 몬스터 여기에다가 클리어 픽스 추가해주면 자, 높이가 살아나죠. 그리고 지금 요 재고 랜턴 요 호박의 발이 바깥으로 나가도 안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잘 된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 끝난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호버의 위치에 따라서 그죠? 전혀 다르게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호버됐을 당시의 자식, 부모의 자식의 호버됐을 때 호버의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해줄 때 CSS 우선순위, 선택자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지식을 아주 기초로 생각을 하시고 미리 공부를 해 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정리가 됐죠? 자, 다음에 요 폰트도 좀 정렬을 해볼게요. 우선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그러면 얘는 몬스터 아이템에 라인하이트를 현재 이 전체 블록 요소의 하이트인 790으로 잡겠다. 그러면 텍스트가 요 한 줄이 790이라는 것이니까 요 가운데로 텍스트가 위치하고 상단과 하단에 행간을 위한 리딩 영역이 위아래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중간으로 이렇게 있게 된다. 됐죠? 그러면은 텍스트가 마음에 드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 잭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기로 나중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가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잭 요거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고스트는 센터로 해주면은 되겠죠. 고스트 센터
그죠? 그리고 울프는 왼쪽 정렬.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하네요. 잘 됐죠? 그리고 뭐 폰트 크기도 좀 변경할까요? 폰트 사이즈. 그래서 뭐 폰트 사이즈 3RM 이렇게 줘서 좀 크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패딩 같은 거 줘야죠. 패딩은 몬스터 아이템 안에 H2 얘한테 주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 아이템 여기에 패딩 0.5M H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패딩을 전후좌우로 다 주게 되면 전체 높이에 플러스 알파 돼버리니까 H2에 좌우만 패딩을 주고 상하단은 0 이렇게 줄게. 그럼 됐죠. 괜찮네. 폰트 종류는 좀 나중에 바꾸고 우선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이 끝이 났네요. 자, 다음에 이 캐릭터가 날아오르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몬스터 아이템 커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지금 스케일이 0.5 돼 있는데 호버 됐을 때 스케일이 1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몬스터 아이템에 호버 됐을 당시의 몬스터 아이템 커버. 그죠? 그래서 트랜스폼 그리고 스케일 1 이렇게 됐죠. 볼까요? 마우스 오버한 순간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커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게 깨졌죠. 왜냐면 스케일만 해서는 안 돼요. 위에서 트랜스레이트랑 스케일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호버됐을 때 변경되는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스케일이 1이 되면 되겠죠. 이 두 개의 속성이 하나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결과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 단계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가운데 정렬이 유지된 상태에서 스케일만 커지겠죠. 그죠? 근데 어때요? 애니메이션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아까 해줬던 것처럼 트랜지션 그죠? 이 중에 트랜스폼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니까 트랜스폼 그리고 0.5S 이렇게 해주면 같이 커지죠. 이렇게 괜찮네요. 자, 근데 텍스트를 가리죠. 얘를 가리죠. 이게 좀 벗어나게끔 돼야 돼요. 그러면 트랜스레이트가 되는데 모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르게 해주는 거죠. 뭔 얘기냐? 몬스터 아이템 잭이 있고요. 요거에 호버됐을 때 몬스터 아이템 커버 그죠? 그럼 얘 의미하는 거지. 얘. 그러면 여기에 트랜스레이트 해줬던 거를 지우고 여기에 이제 붙여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50%가 아니라 2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50%가 아니라 70%. 그러면 중간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운데 점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왕 삐져나가는 거 더 삐져나가게 하고 싶다 이러면 80을 주면 되겠죠. 잘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 같은 컨셉으로 새 덩어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잭인디 얘는 고스트 그죠? 이렇게 해놓고 얘는
가운데 기점. 그리고 울프는 50에서 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3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좀 더 나가면 멋있겠네요. 20 더 나가죠. 요게 딱 적합하겠다. 됐네요. 자, 근데 고스트가 좀 심심하죠. 고스트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사이즈가 왜 안 커질까요? 고스트가. 트랜스레이트. 고스트 스인데 제가 빼먹었네요. 고스트 스. 볼까요? 커지네요, 이제. 잘 됐네요. 근데 고스트 그냥 커지기만 하니까 좀 심심해요. 얘가 이렇게 등장할 때 이렇게 딱 돌면 좋을 것 같아요. 로테이트. 그럼 여기에서 로테이트를 또 플러스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트랜스레이트가 돼 있는데 최초의 로테이트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로테이트, 그죠? 여기다가 0 로테이트가 없다. 기본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서 각각의 요소가 로테이트가 될 때 로테이트 얘는 몇 도, 1도, 2도, 3도, 4도, 90도 이런 식의 단위가 쓰이거든요. 그게 10 디그리, 다 도라는 뜻이에요. 디그리 약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0 디그리가 되면 살짝 돌죠 지금. 그죠? 여기가 지금 0도인데 여기서 10도니까 이렇게 지금 된 거죠. 10도. 그리고 얘는 반대로 되면 좋으니까 얘는 로테이트가 마이너스 10도. 반대로. 그죠? 그러면 얘는 또 반대로 이렇게 이동하죠. 로테이트 재밌죠? 살짝 더 심하게 해볼까요? 20 마이너스 20 해주면 훨씬 더 많이 돌죠. 얘도 좀 조절을 해주자. 얘도 로테이트 20도 이렇게 돌죠. 반대로 할까요? 뭐 이렇게 되기도 되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가 지금 삐져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요 손이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몬스터 아이템이, 즉 이 LI가 마크업이 가장 아래쪽에 있잖아요. 요 LI가 마크업이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먼저 튀어나오냐 문제에서 가장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요 LI가. 그죠? 요게 나오고 얘가 나온 거니까 마크업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이 위에 있는 LI보다 아래에 있는 LI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대됐을 때 요거 위에 요 세 번째 LI가 덮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까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울프이죠, 울프. 울프에 어딨나요, 울프.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면 그냥 우리가 최초에 작성했었던 몬스터에 깔려있던 배경색 있죠? 요게 그냥 배경으로 보일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가죠. 좀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을 해주기 나름이니까 이게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이트를
700으로 이렇게 해주고 라인 하이트도 똑같이 700으로 해줘서 높이 이렇게 맞춰보자. 좀 더 줄여줄까요? 650.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좀 풍부해 보이네요. 좀 크게 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맞죠? 자, 근데 글씨 크기가 그냥 계속 큰 상태면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 글씨가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하는 거죠. 호버했을 때만 보이게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보자. 몬스터 아이템에 폰트 사이즈가 3RM 이렇게 돼 있는데 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최초에 안 보이죠? 완전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몬스터 아이템에 호버됐을 때 그게 어디 있나요? 몬스터 아이템에 호버됐을 때 여기 있죠? 몬스터 아이템에 호버됐을 때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그죠? 뭐 3M 뭐 3.5RM 이런 식으로 크게 키워주면 마우스 오버했을 때 등장하죠. 근데 얘 또한 애니메이션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몬스터 아이템의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트랜지션 with 값의 변화를 애니메이션 시켜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with가 되면 안 되고 all이 되면 좋겠죠. 모든 그 CSS 변경 값을 모두 애니메이션 처리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울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근데 왜 글씨가 작아지다가 딱 사라지냐.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폰트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져봤자 한계가 있어요. 10픽셀인가 7.5픽셀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다가 끝까지 안 없어지고 있다가 폰트 사이즈 0이 되면 그제서야 사라지는 거예요. 얘는 크롬 브라우저가 이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H 호버가 됐을 때 요 H2 있죠? H2가 오퍼시티로 없어지게끔 설정을 해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트랜지션을 H2한테 주는 게 맞아요. 여기에다가 all 0.5s 이렇게 하고 오퍼시티를 기본적으로 0인 상태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폰트 사이즈도 그냥 H2에다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커지는 이 상황도 한번 더 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몬스터 아이템 호버에 H2가 들어갔을 때 폰트 사이즈는 커지게 하고 중요한 오파시티 투명도는 1이 되게끔 하겠다. 그렇게 되면 마우스 오버했을 때 텍스트가 없다가 나타나게끔 되겠죠. 크기가 좀 더 커도 되겠는데요. 4RM 이렇게 됐죠. 5RM 그러면 이 정도 크기가 딱 적당하겠네요. 고스트 잭 괜찮네요. 여기서 뭐 좀 더 다듬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폰트 종류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종류 바꾸는 거는 구글 웹폰트 이걸 쓰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죠. 여기서 저거는 약간 그 핸드라이트 그 손글씨 같은 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립트 그래서 스크립트 체중에 요거 괜찮네요. 얘를 셀렉트 디스 폰트 해가지고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HTML 헤드 부분에 추가하는 코드가 있죠. 복사해서 요 인덱스에다가 이렇게 넣고 요거 폰트 패밀리 복사해서 스타일에서
H2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잭, 고스트, 울프. 울프가 폰트가 되게 이쁘구나.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죠. 살짝만 더 키워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가 호버 됐을 때 6배 16 곱하기 6 그죠? 그러면 좀 더 커지게 된다. 딱 이 폰트 사이즈가 맞네요. 맞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서 만들 때 좀 복잡한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식 선택자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죠? 트랜지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트랜지션이 들어가는 이 위치가 변경이 되는 그 어떤 당사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H2가 오퍼시티가 변경이 되니까 호버 안에 있는 H2 이렇게 변경이 되기 전 단계 있죠. 호버되기 전 단계 H2에다가 트랜지션을 주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많이 해보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요 뿔 좀 잘리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래퍼의 상하단을 100픽셀로 좀 늘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줄게요. 좀 더 자연스럽죠. 좀 평범하니까 배경 있죠. 배경도 애니메이션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 배경에 깔릴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또 일러스트레이터를 켜고 배경을 만들어 보죠. 요 호박은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복사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사이즈를 200x 200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요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적절히 배치를 해야죠. 이게 반복해서 깔릴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잘 조절해 주세요. 이거는 울프 BG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이다. 자, 만들어진 이미지를 깔아 볼게요. 어디다가 깔아야 되냐? 여기죠. 잭 고스트 울프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잭 BG 깔리죠. 그리고 같은 컨셉으로 고스트에도 깔자. 고스트스 나름 괜찮네요. 그래서 복사해서 울프도 깔자. 울프는 울프 자, 볼까요? 괜찮네요. 나름 느낌 있네요. 됐어요. 자, 근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럼 좀 재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움직임을 줄 수 있을까? 그거는 애니메이션이라는 CSS3 속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죠. 재밌어요. 맨 상단에다가 키프레임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이 키프레임스에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름. 어떤 이름이냐? 배경이 스크롤 되는 거니까 스크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0% 그리고 100%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뭔지 모르겠죠.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0,0 레프트 축, 탑 축, X축, Y축, 그죠? 0,0에서 100%가 된다면 지금 요 이미지 사이즈가 200 x 2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과 200으로 이동시키겠다 이거죠. 픽셀을 빼먹었네요. 그럼 0에서 200 이동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키프레임이에요. 0%에서 100%로 재생될 때 0에서 200으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바꿔주겠다. 뭐 다른 속성도 바꿀 수 있죠. 근데 우선은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스크롤이라는 이름을 가진 키프레임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용하냐? 몬스터 아이템 있죠? 어디 있나요? 몬스터 아이템.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네임 우리가 스크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몬스터 아이템에 애니메이션 네임을 스크롤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스크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볼까요? 적용이 안 되죠. 움직임이 없죠. 그죠? 얘가 움직임이 생기려면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라는 속성이 적용이 돼야 돼요. 시간. 그죠? 재생 시간. 그래서 이거를 제가 1s 1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 보시면 한순간 한 번 스크롤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다시 스크롤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새로 고침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로 고침. 맞죠? 그래서 얘가 애니메이션 계속 무한 반복되게 해라. 그래서 이터레이션 카운트 인피니트. 그죠? 인피니트는 무제한이죠. 그러면 얘는 평생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애니메이션 속성 다양하게 또 바꿔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디렉션 방향이죠. 방향. 요 중에 리버스라고 하면요 100%에서 0%로 가요. 반대로. 맞죠? 아까랑 반대죠. 또는 alternate. 그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0에서 100, 100에서 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얘는 뺄게요.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방향으로 간다.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속도의 변화가 빨랐다가 느려지고 있어요. 자연의 움직임을 따라한 것이죠. 모든 움직임은 최초에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잖아요. 충 이렇게 빨랐다가 점점 느려진다. 그런 어떤 자연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천천히 그냥 물 흐르듯이 만들어지는 거. 요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또 수정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쭉 보죠. 타이밍 펑션이라고 있죠. 요게 그 감속도, 가속도 그런 것을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요 중에 리니어라고 있네요. 리니어를 하게 되면 속도의 변화가 없고 그냥 천천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점차 빨라지거나 이러지가 않고 일정한 등속도 같은 속도로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느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초를 2초로 늘려주면 되는 거고요. 됐죠?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0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유령은 방향이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유령은 다시 켜서 너는 이 방향 이렇게 돼요. 잘 안 보이죠? 이제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조절할게. 그러면 그죠? 유령 이제 방향이 잡혔죠? 약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또 싫은 게 뭐냐면 너무 정신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내가 마우스 오버했을 때만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또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어요. 몬스터 아이템의 애니메이션 옵션 중 플레이 스테이트라고 있죠? 플레이 스테이트를 포즈로 하는 거예요, 포즈. 그러면 멈추죠.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몬스터 아이템이 호버됐을 때 있죠?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 다시 러닝을 하게 되면 마우스 오버됐을 때는 얘가 멈춤 상태였다가 러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마우스 오버했을 때는 움직임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된다. 나름 뭐 마음에 들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거의 막바지죠? 그리고 요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트랜스폼 속성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전체를 몬스터라고 보면 여기에 트랜스폼 스큐라고 있다. 스큐. 발음이 스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역시나 도를 지정하는 거예요. 10도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기울이지. X축을 기울이면 이렇게 되고요. Y축을 기울이면 Y축을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아까는 이렇게고 지금은 이렇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려면 얘를 너무 제가 많이 돌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 3도 정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되면 좀 자연스럽게 맞죠? 그리고 이 래퍼의 백그라운드 흰색 되어 있는 거는 지워준다. 그러면 자 지금 됐죠? 그죠? 괜찮네요. 크롬 브라우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눌러서 검사 기능 하게 되면 지금 요게 애니메이션 되는 요 상황을 조금씩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요. 요 이미지가 선택이 되고 여기에 지금 트랜지션이 될 때 요것도 역시나 아까 그 봤었던 타이밍 펑션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리니어로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일정 속도로 이 캐릭터들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니어 여기에서 요거 그래프 모양 있죠. 요걸 누르면 이런 게 나타나요. 내가 이거를 마음껏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는 뭐예요? 이게 리니어예요, 리니어. A에서 B로 이동할 때 일정한 속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 간격이 일정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빨랐다가 점차 느려진다는 거예요. 점이 여기 있는데 두 번째 점이 여기 있죠.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볼까요?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거 보이시죠? 맞죠? 퐁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완전히 이 네모꼴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얘가 엄청 커졌다가 살짝 더 작아지죠. 그죠?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다른 움직임이죠. 이런 게 좀 마음에 든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거 있죠? 요거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현재 내가 적용하고 싶은 요소에게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고 나서 한번 보죠. 그러면 내가 아까 적용한 요 가속도 감속도 곡의 그래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훨씬 더 재미가 있죠. 꼭 한번 다른 어떤 타이밍 펑션도 적용을 해보세요. 이 타이밍 펑션을 다른 말로 이징이라고 해요. 이징은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영어 단어인데 속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CSS3 이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뭐 유명한 사이트가 뭐 이징 펑션스 치트 시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런 여러 그래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느리다가 빨라지는 거, 빠르다가 느려지는 거, 다양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이트도 한번 보시고요. 매개 변수의 변화 이유를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정한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정보예요. 리니어는 일정 속도.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약간 즉흥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그때그때 좀 다른 디자인을 하는 바람에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코드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을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본인의 디자인으로 정말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 만드신 다음에 자, 요 메일 주소로 그죠? join tthouse 요 메일 주소로 반드시 또 보내주세요. 자, 저랑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주제로, 다른 그래픽으로 마음껏 만드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 다른 시청자분들이랑 또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만든 걸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나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셔서 더 많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오늘 예제를 디자인을 좀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코딩 부분에서 좀 아리까리한 부분, 그리고 내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바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질문을 해주세요. 그죠? 질문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그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그 TT하우스 그 질문과 답변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죠? 거기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